안녕하세요. 리더십 자키 유승영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내 사무실에 있어도 추위를 많이 느끼고요. 이 추위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면은 뭐 추위보다 더 추운 곳도 있고요. 어쨌든 따뜻한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승용의 시사 리더십. 윤석열 윤 총장이 어제죠? 어제 맞나요? 어제죠. 네, 어제죠. 어제 법무부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 뭐 우리나라 뭐 기사들만 쏟아서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정직 2개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은 지금 뭐 우리나라 헌정사상 역사적으로 최초 일이라는데 맞나요? 정직이라면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너무나 아는 이야기지만 어떤 2개월. 그래서 징계위가 이제 6가지 안을 가지고 좀 심의를 했는데, 지금 4가지 안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정직 처분 부분에 이 결과 처분 부분에 좀 적용을 시킨 것 같습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그러니까 재판부를 사찰했다는 거. 채널A 사건 관련해서 감찰을 방해했다. 그다음에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방해했다. 4번째가 이제 정치적 중립을 이제 훼손했다. 이 4가지 혐의가 이제 있어서 정직 2개월이라는 어떤 처분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적용 안 됐지만 나머지 2가지는 이제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도 있었고, 그다음에 법무부의 어떤 감찰 방해가 있었는데, 먼저 사실 재판부 사찰 의혹은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이제 그런 의혹입니다. 울산 선거 개입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어떤 사건을 맡은 법원 판사들 어떤 성향을 이제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거죠. 판사들의 어떤 과거 어떤 정치적 사건을 어떻게 판결했는지, 정치적인 성향이 이제 어떤지, 그다음에 또 가족 관계, 그다음에 뭐 취미까지 이렇게 사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혹을 이제 윤 총장이 어쨌든 지시를 했던 어떤 그 의혹을 지금 받고 있었죠. 그다음에 채널A 사건도 참 큰 사건이었어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죠. 기사로 워낙 많이 나와서 채널A의 모 기자가 복역 중인 모 회사 대표에게 접근해서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주요 인사의 어떤 비리 정보를 강요한 이제 사건이죠. 어쨌든 요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 과정의 어떤 부분에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 감찰을 이제 방해했다. 그다음에 뭐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이런 훼손, 요 부분이 이제 징계 부분에 작용을 한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징계 부분에는 이제 어쩌면은 쉬운 얘기로 이제 무혐의로 나온 부분인데,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이 부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검찰총장은 상당히 중립적이어야 되고 상당히 공적 위치에 있는 분이죠. 근데 이제 모 방송국 사주를 이제 지난 2018년 11월에 이제 서울 모초에서 만났고, 그 시기가 아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 회계 사건이 이제 검찰에 고발됐을 때라서, 그 방송사가 뭐 삼성과 또 이렇게 관계가 있잖아요. 뭐 소위 사돈 관계다 보니까 사돈 관계의 언론사 사주에 만났다는 거는, 그것도 검찰의 거의 최고 수뇌부의 수뇌가 그 사주를 만났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언론 매체에 있어서는 몰라도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1960년 서울 연희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중랑중학교, 충안고등학교 서울에서 학교를 나왔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법학 석사까지 했고요. 친구와 매우 잘 어울렸다고 합니다. 되게 활달했고, 그다음에 특히 이 대목이 재밌는데, 특히 의리가 있는 친구였다. 주변에 평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대학 재학 중에 이제 어쨌든 법학과니까 모의 재판에서 이제 검사로 출연해서 5.18 강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강원도로 잠깐 도피했다는 이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사법시험 조금 늦게 합격을 했어요. 1991년 제33회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했고, 바로 1994년에 이제 검사로 임용이 돼서 검사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에게 좀 회자되고 많이 유명해진 거는
최근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최순실 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이제 박영수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을 했습니다. 이때 상당히 뭐랄까 좀 강한 수사를 했다 해야 되나? 강하고 좀 올곧은 수사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때 많이 회자되고 약간 이 스타 검사로 좀 이렇게 대두되기도 했죠.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로 합법력에 의한 그 카리스마 리더십을 좀 갖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합법력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어떤 권한과 포지션 파워를 가지고 이제 그 영향력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검사다 보니까 야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대로 아주 뭐 좀 강하게 좀 수사를 한다는 차원에서 뭐 검사 중에서도 아주 특유의 어떤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윤 총장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절대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름 이제 이분이 유명해지면서 박영수 특검에서 나름 스타 검사의 어떤 자리에 오르고 그래서 현 정부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서울지검장 2017년 5월에 서울지검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작년 6월이죠. 작년 6월에 이제 검찰총장으로 이제 취임을 이제 했죠. 지명돼서 취임을 했는데 사실 그때까지는 많은 국민들 그렇고 많은 대중들이 기대도 많이 하고 되게 좋았던 건데 어쩌면은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의 어떤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주도적으로 행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서 역할을 해줄 거라 믿고 이제 검찰총장으로 지명이 됐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문제죠. 사실 그 이유가 지금까지 문제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하고 달리 지금 현 정부와 또 갈등도 많이 빚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상당히 지금 진영 논리에 의해서 많이 좀 이렇게 나눠진 어떤 그런 부분 이분의 평가에 대해서 있는데요. 어쨌든 이분이 검찰총장 올랐으면 상당한 권력과 상당한 그 영향력을 발휘한 자리인데 이분이 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이 스타일이 좀 강압력에 의한 권위주의적 리더십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압력은 뭐 처벌할 수 있고 뭐 당연히 이제 검찰이니까 그런 법적 권한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남용될 수도 있고 너무 그것이 좀 강하게 가다 보면은 이 권위주의적인 게 이제 몸에 배이고 검찰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검사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권위주의 빠지다 보면은 좀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삶에 좀 교감하는 어떤 그 공감력이나 사회성 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공동체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것에 의한 이러한 어떤 그 윤 총장의 스타일, 강압력에 의한 권위주의적 리더십에서 좀 부작용이 생긴 게 아닌가. 또 지금 정부와도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검찰을 지키고자 하는 검찰 개혁에 오히려 저항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에 대해 제가 보는 관점은 비서번트 리더다. 그다음에 비혁신적 리더다. 일단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이제 미명 아래 좀 검찰 개혁을 통한 국민을 좀 섬기는 검찰로 좀 거듭나게 하는데 검찰 조직이 이끌어야 되는데 그 대명제를 좀 저버리고 어쩌면은 그 일전에 검사로서 살아왔던 부분에서 권위주의적인 부분만 내세우다 보니까 개혁을 추구하는 어떤 그 공적 권력에 저항을 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 지금의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더 검찰 조직이 좀 개혁이 돼서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좀 이끌어 왔으면은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으로서도 그렇고 또 이후에 우리 사회에 어떤 좋은 리더로서 정의로운 리더로서 좀 설 수 있었던 분인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는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앞으로 뭐 검찰총장 남은 임기를 채우든 아니면 확 때려치고 뭐 정치인이 되든 아니면 뭐 그냥 변호사가 되든 좀 더 그 혁신적인 검찰 개혁의 어떤 명제를 좀 공감하면서 검찰이 좀 바뀔 수 있는 검찰의 조직이 바뀔 수 있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권력과의 어떤 그 뒷거래를 통한 어떤 그 정의롭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도록 좀 혁신적인 그 서번트 리더로 거듭난다면은 지금도 전 늦지 않았다. 그에 대한 평가는 얼마든지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부디 윤 총장이 혁신적인 서번트 리더로 다시 거듭났으면